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마음챙김, 명상, 마음의 백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제 일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 삶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방황했던 20대, 그리고 마음의 백신으로 마음을 치유했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20년 전이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 시작한 지 한 2, 3년 차 정도 됐을 건데, 소위 워커홀릭이라고 아시죠? 일벌레 혹은 일 중독자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저한테 닥쳐왔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너무나 무서워서 옆에 있는 선배한테 나 좀 데리고 병원에 좀 가줘요. 라고 해서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하다가 또 며칠 후에 똑같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저를 덮쳐왔고 저는 또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를 걷기도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검사를 다 해봤죠. 전신 MRI를 찍고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엔 정신과를 찾아갔고요.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약을 먹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요. 저의 삶과 일에 대한 불안이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경과민과 그 이름도 굉장히 좀 희한한 병인데요. 청각과민이라는 진단까지 받았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너무나 민감하게 작동을 해서 삶을 살기가 어려웠었죠. 굉장히 절박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휴직을 해야 되나? 혹은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되나? 라는 그 경계에 섰었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아마도 제가 오래전에 이론적으로 배워왔던 그런 마음챙김 명상이란 걸 실제로 실행을 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7개월 정도가 지났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증상들이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 중간에, 그 과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겪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코로나 레드는 아마도 막 화를 내서 이유 없는 화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코로나 블루는 우울함을 뜻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용어도 들어봤었습니다. 코로나 블랙은 이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의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미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와 여러 책들은 물론 첫 번째로는 백신의 출현, 백신을 사람들이 접종을 하는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혹은 더 중요한 것으로 마음의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백신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명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라서 단지 명상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30년 전부터 현대사회에 명상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연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혁명이 일어났다. 2014년에 미국 타임지의 특집 기사의 제목입니다. 서구사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사회에는 이미 30년 전부터 마음챙김 명상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훌륭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모두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 많은 기업인들과 그리고 스타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자신의 성공과 그리고 삶의 행복의 비결로 꼽고 있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공립학교에 마음챙김 명상을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그런 법안이 영국에서는 통과가 되기도 했었고요. 1년에 명상과 관련된 논문이 1,500여 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 그리고 심리학, 경영학, 이와 결합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근데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리더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우리를 자동 조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어떠셨나요? 이거 방송사고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올라오셨나요? 혹은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말을 안 하지? 방송인데?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손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어제 있었던 직장에서 혼났던 일이 생각나서 거기에 대한 후회라던가 죄책감 이런 거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고요. 이 수많은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단 10초의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배와 같다고 합니다. 어제 일에 대한 후회나 혹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죄책감, 미래에 대한 근심과 불안 같은 생각이 들어오면은 바다에 풍랑이 칩니다.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나 짜증 같은 감정은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 이런 감정들은 배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습관은 말할 것도 없이 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죠.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SNS에서의 평가에 굉장히 의존하거나 혹은 이리저리 멀티태스킹, 삑삑삑 울리는 카톡 메시지라던가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마음챙김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엘렌 랭어 박사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 놓침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자동 조종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조종관을 내가 아니라 자동 조종자들이 다 잡고서 이걸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 습관, 감정, 선입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 등등이 나를 자동 조종해서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재미있게 약간 과장을 해서 마음 놓친 상태를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마치 배에 이렇게 흔들리는 풍랑처럼 이렇게 막 움직일 거예요. 이게 마음 놓친 상태라고 해본다면요.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세상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도 똑같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 세상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만일에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나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 상태가 마음 챙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이처럼 습관, 감정, 생각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은 마음챙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자 연습법입니다. 나치 시대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하고 그 이후에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훌륭한 심리치료 기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있다라고요. 자극이 오면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놓침 상태인 거죠. 하지만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중간에 공간을 만듭니다. 이 상태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힘이 주어지는 거죠. 나에게 리더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 있겠죠. 그 공간은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다고요? 너무 간단하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데요. 의자와 닿아 있는 부분에 한번 주의를 줘보시겠어요? 그 안에 느낌이 어떤지 한번 그냥 주의를 줘서 관찰해 보십시오. 한번 느껴보세요. 혹은 호흡에 따라서 들락날락거리는 배에 한번 주의를 줘보십시오. 느껴지시죠? 그럼 거기에 주의를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볼까요?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오래 주의를 머물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은 그곳의 느낌을 계속적으로 변화를 관찰해 가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해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딱딱하면은 딱딱함, 배가 부풀어 오르면은 배가 부풀어 오르는구나, 수축하는구나 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의를 조금 더 그곳에 오래 머물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실험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상태 그대로 10초간 제가 다시 정지해 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까처럼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났었나요? 혹은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나요?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다시 하시려고 했나요? 아마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그 빈도가 줄었을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밖으로 방황하던 마음을 붙잡아서 지금 현재에 닻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몸의 감각에 주의를 주는 것이 마음에 휴식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몸에 느껴진 감각을 알아차리면은 우리 뇌에 있는 복잡한 생각을 담당하는 좌뇌의 부분들이 잠시 그 활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뇌에 있는 공간 지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알아차림, 이것 하나만 가져가신다면은 저는 이 강의가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입니다. 고대 인도어인 팔리어의 사띠를 번역한 말인데요. 마음챙김을 뜻하는 영어 mindfulness, 이것 자체가 이 사띠의 번역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코칭 이론에서는 또한 awareness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현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고대 2500년 전 인도에서
처음 개발된 이 마음챙김 명상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번역을 했냐면요. 념자를 썼습니다. 이 생각념자 아시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념자가 생각과는 굉장히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정말 오묘하거든요. 이 한자의 윗부분을 한번 보세요. 어떤 글자가 있나요? 이제 금자, 바로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 아랫부분엔 무엇이 있나요? 마음심 자가 있습니다. 즉, 념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놓는 것, 바로 알아차림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을 하시면서 들리는 소리 하나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내 주위에 있는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변해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혹은 방이 따뜻하다면 그 따뜻함을 한번 그대로 느끼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인간은 풍요로운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감각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감각은 조금도 이 순간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우리가 현재 이 순간의 감각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우리의 경험은 훨씬 더 풍부해지고 우리 인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앨런 랭어 박사팀이 요양원에 있는 만성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증상이 언제나 맨날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한번 이 증상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그리고 관찰하고 그걸 기록해보자 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편감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행복도가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연구팀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때는 신생아의 건강까지 한번 측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임산부들에게서 신생아의 건강까지도 좋아졌다는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이 명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 발 걸을 때 이 걷는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린다면 걷기 명상이 됩니다. 걸을 때마다 발에 주의를 두고요. 발에 느껴지는 무게감과 움직임, 가벼움과 무거움의 변화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관찰하면 훌륭한 걷기 명상이 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 이 명상을 한다면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혹은 어떤 호태향기가 느껴진다면 그것을 또 음미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돌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발의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이것은 걷기 명상이 됩니다.